다음에 북한 변수가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지금 대결, 한반도의 대결 구도는 대한민국과 문재인의 대결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김정은 플러스 문재인 세력의 대결입니다. 대한민국이 김정은 문재인 세력으로부터 협공당하고 있어요. 한반도에서의 주적은 문재인이가 아니고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가 몸통이죠. 그러면 김정은 체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한국의 내부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정은이가 오래 가면은 한국 내의 반역 세력도 그게 연동돼가지고 오래 갈 것입니다. 김정은이 무너지면은 같이 무너질 건데, 제가 보니까 남한의 종북 세력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김정은이가 무너지는 게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확실한 해결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은 항상 적의 약한 곳을 때려야 합니다. 적의 강한 곳을 때리면 지죠. 6.25 때 비교하면은 6.25 때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밀려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아주 치열한 보병전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교도보를 확보하고 있는 사이에 메가드 사령관이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을 해가지고 인천에 상륙해가지고 적의 사령부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와르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전이 시작됐죠.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 안에서 치열한 보병전을 하면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저 김정은 정권을 내려앉추는 인천 상륙작전을 벌려야 되겠는데,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국제적인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번 연말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쏜다든지 핵실험을 하면은 그때 트럼프가 대응을 할 것인데, 그 대응이 군사적 대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사적 대응 된다 해가지고 무슨 뭐 군대를 상륙시킨다는 건 아니고 해공군력으로 대응한다는 건데, 제재는 더 강하게 될 것이고, 그래 하여 좀 김정은의 건강이 가장 변수죠. 김정은이가 죽어버린다든지 암살당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 한반도의 이 근원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김정은 무너뜨릴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저는 이승만 광장에 모이면은 김정은을 향해서 개새끼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개새끼라고 해요. 좀 개새끼라고 한 불로 부르자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보든지 북한 농단 간부들이 유튜브로 중계되는 이승만 광장의 그 장면을 반드시 봅니다. 그러니까 보는데 갑자기 몇십만 명이 김정은 개새끼라고 하면 그 사람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을까요? 또 그걸 사실은 개새끼라고 하니까 개한테 참 미안한데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김정은 개새끼는 역사가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남침 보고를 에치슨 장관으로부터 받았을 때 첫 마디가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개새끼들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Son of a bitch라고 했어요. 그때 만약 트루만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거기 있었으면은 이거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저 중국하고 소련하고 접촉도 해보고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끝났어요. 트루만 대통령이 성깔 있는 사람이 발을 벌컥 내가지고 그 개새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한국 2번 구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들은 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때 한 번도 전쟁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부를 컨페더러시라고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반란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핵이라고 부릅니다. 랩을
인슬렉션. 6.25 우리가 6.25 동단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북한 전쟁은 국가만 하는 거거든요. 북한은 국가가 아니죠. 우리 선배들이 다 용어를 정확하게 썼습니다. 북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수수합이 북괴. 그러다가 이게 박정희 때부터 대화가 되니까 북한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트루만 미국 대통령, 미국은 북한은 이제 선전포고 안 했습니다. 선전포고 안 하고 한국 전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이 기습하는 거는 이건 전쟁도 아니다. 전쟁은 원래 선전포고를 하고 하는 것이 전쟁인데,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이것은 밴디트 레이더다. 밴디트는 산적, 마적단을 밴디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적단 습격 사건이다. 여기에 무슨 의회 동의를 받고 선전포고가 필요 없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폴리스 액션이다. 폴리스 액션. 경찰 행동이다. 경찰이 지나가러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무너뜨리려면은 김정은을 무너뜨려야 돼요. 김정은의 타겟을 맞춰가지고 세 가지 요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김정은 물러가라. 북한 노동당 해산하라. 그리고 자유선거하라. 자유선거하라. 자유선거를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정통성이 있는 정권을 너가 만들어내봐라. 그러면 그 정권과 우리가 통일을 논의하겠다. 서독이 동독과 통일을 이야기할 때 동독 공산당하고는 안 했습니다. 동독 공산당은 자유로운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아니므로 너는 통일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동독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공산당을 몰아내버리고 다른 정권이 들었으니까 포올이 그 사람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1년 만에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문재인이든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통일을 합의하는 것은 완전 헌법위반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통일하자. 이게 헌법위반입니다. 헌법위반. 북한 농업정권과는 절대로 통일을 논의하면 안 됩니다. 경제교류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긴장 완화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일을 논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제 보니까 교과서가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완전히 북한식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이건 평양에서 가르치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과서를 바꾸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명박 때까지 쓰던 교과서를 탈북자들이 일터니 한다는 소리가 이거 평양에서 가르쳐도 별 문제 없습니다. 이걸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접어놨는데 문재인이가 들으려가지고 그걸 완전히 돌려가지고 엉터리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과서를 만들 때 뭐 운동권이 주류고 뭐 군설 세력이 주류고 하는 것은 평가했어요.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을 조작을 해요. 사실을 조작.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떤 정권하고 다른 게 뭐냐? 역사적 사실을 조작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조작합니다. 광주 사태에 헬기가 기총 사격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국방부를 시켜가지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조작을 합니다. 완전히 국군을 살인집단으로 만드는 거죠. 또 무슨 조작을 했느냐?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렸던 유엔 총회가 이런 결의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수립되었다. 따라서 이 정부는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걸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세계에서 공인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일 기본조약을 맺을 때 일본이 한국을 한반도 전체의 합법정부로 인정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때만 해도 공산당, 사회당은 조총리에 막 세웠거든요. 북한하고도 수교를 해야 되는데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이거 안 넣으면 안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한일 기본조약 제3조에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일본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전체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도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어떻게 적어놓느냐. 유엔 총회가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고 조작을 했습니다. 한반도 전체와 38도선 이남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 조작은요, 이거 관계되는 사람 정권 바뀌기 전에라도 수사를 해가지고 다 감으로 보내야 됩니다. 여기에 적용할 법규는 직권남용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평생 감옥에 살려야 됩니다. 이런 역사, 이게 바로 사람의 족보를 바꾸는 성을 가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건 뭐 지구 가기를 되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일본에 오면 일본 이야기를 했죠.